안녕하세요. 학교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 강의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2019년에 교육부의 학교 감염병 감시정보 통계를 보면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대 감염병 중 1위는 인플루엔자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3만 명 이상의 초중고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고요. 고등학생만 봐도 한 해에 2만 6천여 명이 인플루엔자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신종플루를 기억하시죠? 신종플루는 새로운 인플루엔자라는 뜻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질병명이면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33년 처음 분리됐습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을 처음에 스페인 감기로 부른 것은 그래서입니다. 수온지가 떨어지면 걸리기 쉬운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흔히 겨울에서 봄까지 유행하는 독감을 가리킵니다. 우리 학생은 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다고요? 질문해 주시면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서울 진선여고 1학년 장예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감기가 헷갈립니다. 독감이 독한 감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어떤 병인가요?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통하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B형은 증상이 가볍고 일단 사람만을 감염시킨다는 것이 A형과 다른 점입니다. B형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요. B형과 C형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집단 속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대유행의 위험과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A형입니다. A형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야생의 상태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신종플루도 A형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럼 겨울만 되면 콜록콜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대개는 인플루엔자 때문이겠죠? 매년 겨울철에 인구의 10에서 20%가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든요. 다시 말해 독감에 걸립니다. 10에서 40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A형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죠. 실제로 2009년 4월 미국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는 21세기 최초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갑작스럽게 일으킵니다. 대개 심한 몸살이라고 표현하는 전신 증상이 뚜렷하고요. 등교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고열과 심한 근육통 등은 초기 2, 3일 동안 심하기는 하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약간 나아집니다. 일부 환자에서 기침이 일주 이상 지속되면서 흉통, 즉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열이 이어지고 기침, 누런 가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의심해야 하고요.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증상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거의 회복되기는 합니다. 인플루엔자와 감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독한 감기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럽게 시작되기 때문에 38도에서 41도의 고열로 시작되고 대부분 그 시작 시기를 기억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감기는 이제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기도 하고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인플루엔자와 감기가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감기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르기는 하죠. 감기는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100개가 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요. 독감은 한 종류의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도 감기를 예방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옮기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배출되는 침방울을 통해 주로 옮깁니다. 침방울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1m 이상 날아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 2m 안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주로 감염을 일으키고요. 다만 환기가 안 되는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 내에서는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더 멀리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막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서 악수 같은 직접 접촉이나 의류, 침구 또는 돈 같은 데도 묻어서 손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주위에 병을 옮길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증상 시작일 또는 바로 전날 정도부터 전파가 시작되고요. 3일에서 7일 정도까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진단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요? 예, 인플루엔자 진단 방법은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이제 코에다가 이제 그 면봉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PCR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일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로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법도 코로나19 예방법과 비슷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우리가 정말 강조했듯이 손 씻기라든지 또 기침 해저, 마스크 착용 이런 기본적인 그런 수칙들이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적어도 유행 2주 전에는 맞아야 되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에 몸 안에 면역력이 형성되는데 2주 이상 걸리고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중순 이전에는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처럼 인플루엔자 백신도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더라도 인플루엔자의 예방 효과는 한 80% 정도인데 이 80%도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서의 효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가 한 60% 내외밖에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의 그런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효과도 많이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더라도 손을 자주 씻고 또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한 백신 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예방을 하지 못하지만 증상을 가볍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입원을 막기도 해주고 또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됩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어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예, 인플루엔자 백신 맞더라도 걸릴 수 있는데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2주가 지나가면 몸에 항체가 생기기는 하죠. 그렇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한 백신에 사용한 바이러스는 이제 WHO에서 매년 선정을 하고 그대로 모든 국가에서 같은 백신을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백신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거나 인플루엔자를 앓았다고 해도 올해 다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계속 형태가 변하고요. 또 매년 새로운 형태에 맞춰서 개발된 백신을 맞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효과 자체가 6개월을 넘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인플루엔자 백종은 매년 맞아야 되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2종류 정도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감염됐다가 치유돼서 몸이 면역이 생겼다고 해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또 한 번 걸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계절에 인플루엔자에 2번 걸린 그런 환자들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플루엔자 백신의 부작용도 알려주세요. 예, 인플루엔자 백신은 그래도 우리가 맞는 백신 중에서는 부작용이 적은 백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15에서 20% 정도가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붓는 그런 정도의 이상 반응입니다. 그래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대부분 하루나 이틀 내에 저절로 해소되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드물게 백신 접종 후에 전신 감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벼운 두드러기에서 시작되는 분들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는 쇼크를 동반하는 그런 아나필락시스도 동반될 수는 있는데요. 그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